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보죠. 자, 그 200번을 보셨다고 하면 그 영화를 도대체 어떤 배우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 200번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 거기 나오는 그 카사블랑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잉그리드 버그만 여배우께서 그분이 뭐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청순하고 정말 선함의 존재 자체고 아름다운 자체다. 선하고 아름다움의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신격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튼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200번을 1년인가 동안에 200번을 봤다고 그러니까 정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신성적인 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지로 가게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건 막 천상의 그 사람 막 천상의 여인이야. 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상승을 하게 되는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에로스에 의해 가지고 에로스의 마음이 내가 발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생겨났을 때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에로스와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제 경지가 있는데요. 자, 에로스의 아름다움은 그건 무엇이냐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아까 그 에로스의 그 아름다움하고 에로스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이제 그 아름다움 자체로 가게 됐을 때에는 이 원초미죠. 원초미 자체로 가게 되면 이게 선하고의 그 일치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 아주 그 인문학적인 사유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파헤쳤던 것이 플라톤 선생님의 국가라고 하는 그 작품. 우리 보통 뭐 이상국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국가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잘 정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1차적으로 에로스는 이게 이제 그 감각적 본능적인 거 이런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감각적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각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제 본능적 생명이죠. 본능적 생명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감각적으로 딱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본능적인 이야기는 이건 상당히 이것이 본능적이죠.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어떤 그런 이제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연적 본능입니다. 이게 자연적 본능의 사랑이 이제 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비도, 흡사한 의미에서 리비도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돼도 이 성욕이 발달되는 자연적 본능. 이거는 이 자연적 본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도 이제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게 자연적 본능, 이건 결국에는 뭡니까? 종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인간 종을 하기 위해 결국에는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계속 영속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 본능의 이 어떤 이 생명력이 막 발동이 한번 되게 되면은 에로스에 의해 가지고 발동이 되면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 이제 휩싸이게 되죠. 휩싸이기 때문에 이 휩싸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 휘말려 가지고 이거는 어떤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경력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 필리아의 경우에는 정신적 인격적인 영역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조절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데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에로스는 감각적, 육신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시각적인 것에 많이 돼요. 이제 시각적인 아름다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야, 알피니스트들께서 산의 정상에 탁 막 땀을 팍 빨면서 우리가 탁 산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정상에 딱 보게 되면 대개 산에 가면은 정상에 딱 가게 되면은 대개 해가 질 무렵 정도 그 전에 쫙 정상에 올라갑니다. 빨빨 흘려가지고 저기 서울 같은 저기 백운대 같은데 거기 막 인수봉목 근처에 백운대고 가지고 막 탁 가게 되면 대개 한 서너 시간 타고 올라가는데 땀을 타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서 탁 되게 되면 노을이 딱 펼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름다운 색재와 이 찬란한 광이 그리고 붉은과 분홍빛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확 전개가 될 때, 또 어떤 때는 그 한겨울에 눈이 확 내리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 백운대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딱 봤을 때에 거기에 그냥 하얀 눈에 의해서 그냥 막 백설로 덮여 있는 그 지경들, 거기가 그 우이동 지역인 거예요. 저까지 보여. 거기에서 그냥 노을이 확 펼쳐질 때 그 백설의 이 얼음이 덮여 있고 눈이 덮여 있던 노을이 확 펼쳐질 때는 딱 보게 되면 그냥 등이 머리의 끝서부터 정수리의 끝부터 등에까지 그냥 막 소름이 확 끼칠 정도의 어떤 의미에서 막 극한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체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있는 어떤 분은 반려견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반려견에 그냥 반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그냥 반려견, 그 반려견이 있는 그 수염이 그렇게 예쁘대요. 막 골든 리트리버인데 뭐 이렇게 수염이 예쁜지, 수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수염. 그리고 개들이 좀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곳니들이 뿌시뿌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송곳니가 그렇게 예뻐. 매일 송곳니만 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런 것을 막 했을 때는 깊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혹은 남성에 있을 때 남성의 그 형체, 여성의 그 눈빛, 눈동자 막 형체의 아름다움에 정말 반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냐면은 육체적 시각적인 것 속에서 사람은 거기서 깊은 행복을 맛보게 되면서 놀라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이런 표현을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신랑 신부가 처음에 다 왔을 때 신랑이 먼저 들어오죠. 불러가지고 딱 그 줄에서 앉아 있고, 그리고 좀 있다면 신부가 자신의 이제 그 부친하고 같이 웨딩 마치에 비춰가지고 그 웨딩 드레스를,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탁 나타날 때 그 신랑이 딴딴딴 딱 볼 때는 진짜 왜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이런 얘기한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지 몰라도 눈이 이렇게 이 웨딩 드레스 입고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눈이 확 비칠 정도로 그냥 빛이 나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에로스의 이 가시적이고 이 감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속에다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이 기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알피니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피니스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피니스트들이 그렇게 산 사고가 나는 일은 없지만은 그 어떤 세계적인 그 높은 이제 그런데 이제 가게 되는 분들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정복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좋고 이거 참 좋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어떤 반려동물들을 봤을 때 그 반려동물의 형체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매일 쓰다듬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얘는 착한 애다. 동물이 왜 이렇게 착한지는 착하래. 너무 착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미체험하고 선체험하는 상당히 서로 이제 삼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적으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하고 선이 그 삼투하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것은 고대 그리스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래가지고 막 바로 그 선이 그냥 빛나면서 압도해요. 그러니까 미의 그 광채 속에서요, 그 선이 막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멋있구나. 너무나 착하구나. 나의 신랑은 너무 착하고 나의 신부는 나의 반려견은 너무 착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저 산과 식물들 너무 사랑하시네. 식물들이 그렇게 예쁘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식물이 그냥 막 꽃이 막 피어 있고 막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얘네들은 너무나 선하다 이런 표현. 얘네들 진짜 선량한 애들. 어떤 분은 자기 집에는 화초들 얘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모르게 착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이것을 여기는 에로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에로스적인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에로스를 이걸 좀 개발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거에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경험가치 아까 그 밸류 트리오에서 이 경험가치, 이 체험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이 그 체험가치에 의해 가는 체험이 그 진선미, 이 아름다움, 진선미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선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하는 이걸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이 선의 라든가 미라든가 이런 것이 합치되는 이런 영적에서 오게 되는 어떤 이 에로스의 마음을 내가 개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삶,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의미를 가득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가치, 경험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에로스를 개발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요새도 그렇지만 이 교육에 있어서의 왜 사람들을 자연 학습을 자꾸 시켜가면서 자꾸 해야 되느냐? 이 독일 같은 데 가면 이제 발트슐레라고도 이렇게 표현들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수학교들이 있어요. 수학교가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그냥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루드슐레라고 하는데요. 걔네들이 몇 학년인가 3학년인가까지가 이제 그걸 그루드슐레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단계로 중등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많은 지금 우리나라 요새는 뭐 체험학습 같은 거, 자연 체험학습, 자연 현장학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아기들 게 되면 동물들을 막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동물하고의 같은 친화 단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들어보시면 참 좋으면서 서로 그냥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매우 개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동물이 있죠, 동물. 그 짐승이죠. 사람이 아닌 이제 짐승. 짐승들은 얘네들도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좀 이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도 이제 에로스가, 이 짐승들이 갖고 있는 에로스는 이제 그 매력 느끼는 거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짐승들도 매력을 느낀다. 느끼면서, 그런데 짐승도 이제 그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그런,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짐승이 그 정신적이고 그 인격적인 경지까지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짐승들도 인격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은 그 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거는 좀 안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약화된 게 있지 않느냐. 미 자체의 비전.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고양하다면 인간 영혼 되죠. 인간 영혼의 그 다음에는 미 자체가 원천미자인데 미 자체고 원천미 자체가 빛나는 그거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도 그거 느끼게 되는. 그걸 바라보고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동물에게는 있게 되니까 짐승에게는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는데 짐승에게는 그것이 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고 그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저서를 가지고 지으신 그런 그 정신의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치유 기술을 이제 의미 발견을 통한 치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는데요. 그 의미, 그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가 뭐냐? 그럴 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의미의 의지라고 뭐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발견되는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밸류 트리오, 창조 행위 가치를 실현시키고 자기 삶에서 또 이 경험, 체험, 그 체험이죠. 경험하는 마음을 갖는 거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매력을 끌려야 되고 그 매력에서 막 빨려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측면들 그런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때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 아니 이런 아름다운 산으로 내가 가서 이런 노을이 장관이 펼쳐지는 여기에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나에게 살만한 정말 의미가 충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이 에로스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그 시급한 그런 것이다.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가시적이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 있어서의 넘어선 게 아니라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에로스의 성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애를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에로스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에로스를 하는데 성애를 나누는데
성적인 사랑들을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정신적 가치라는 게 뭘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어서의 충동이 나고 충동이 나게 되면은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 충동을 갖다가 무언가가 이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성욕이고 성욕의 충동이라는 것도 이완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빨리 이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 순간에 딱 강하게 압력이 충동이 왔다가 이것이 이완되는 영역에서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파트너하고 성애를 갖다가 갖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그 충동을 갖다가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의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성애를 나누는 게 바로 그 도구로서의 상대방이 누군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자신을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에로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신 인격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그것이 그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이제 저기 이게 이 삼투에 들어오죠. 이 삼투적인 경지에 대해서 그것 하나의 2차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 에로스의 단계에서 자 성애의 측면에서 에로스가 오게 되면 자 이게 에로스의 경지입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육체적이고 하나의 그 가시적인 거 그리고 뭐 본능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 자연 본능적이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면서 이 필리아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여기에 오게 되는데 이 필리아가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성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극한 행복 여기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 가시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배출시키거나 이것에 이완시키는 것 플러스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상대방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그 측면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눈이 아름다우냐면은 이 눈 자체의 어떤 그 지고의 청순한 호수의 그 아름다움 이 호수의 그 반짝이는 그 아름다움이 여기 온다. 그리고 그분의 이 속에서 이것이 오는 거는 그거는 그분의 인격이 표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건데, 인격 정신적인 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양자에 합쳐졌을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서 본인과 함께 여기서 일치가 왔을 때에, 이게 바로 극한 행복을 오게 되는 것이다. 변화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예적인 측면들 그리고 여기에서 삼투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욕이죠. 좁은 의미에서의 리비도입니다. 큰 의미에서의 리비도는 이제 창조하고 문화 창조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넓은 의미인데, 좁은 의미에서의 성욕은 한 사람의 그 성욕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그의 인격적 자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교육이다. 이렇게 그럴 때 그 사람은 엑스타시, 정말 극한 행복의 극점이 있죠. 상대 파트너하고의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이 극한 행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새 오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육체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육체적인 아름다움, 시각적이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실제로 아름다운 것은 정말 극한으로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는 누가 제일이냐면은 이게 인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체는 일종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체가 왜 이렇게 신비입니까? 뭐 보면은 다리를 보게 되면 무릎이 있죠. 다리 무릎을 보면은 무슨 인체가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인체만 보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레이트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같은 분은 창조적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여성의 옷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항상 무릎 위로 안 올라오도록 무릎 아래로 이제 옷을 갖다. 왜냐면은 무릎이 보이면 미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건 뭐 그렇게 이렇게 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의 미 또 남성미니 여성미니 무슨 인체의 미를 그래. 그런데 그 측면에서의 보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이면은 왜 인체가 그렇게 신비로울 정도까지 됩니다. 인체가 정말 아름다우면 진짜 아름다운 극한한 제일 여기서 오게 된 이 경험이 그렇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인체에 있는 그 인체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적인 것이 인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이시니까 지금 강의 대회는 우리 학생들이시니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요새는 국민학교 1학년 때도 누구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옷을 갖다 잘 입고 나타납니다. 남성 친구든 여성 친구든 간에 여성 친구 남성 간에 다 나타나면 옷이 너무 진짜 아름답다고 야 진짜 옷이 진짜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운 게 옷이 아름답기라기보다는 뭐냐면 그 아름다움의 그 옷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 상대방의 자신이 에로스하는 그 상대방의 그 정신과 그 인격이 옷이라고 하는 그 형체를 그 천을 통해 가지고 그 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신체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상대방, 그 정말 에로스하는 기별로 사랑하는 그 상대방 속에서의 여기서 오게 되는 이 필리아까지 삼투가 되고 그런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에 이제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안에 그야말로 진선미가 완전히 그 사람의 형체에 신체적인 형체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을 표현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술가들 아닙니까? 디자이너 되신 분들,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 패션 하시는 분들, 헤어 패션 하시는 분들, 또 여러의 미술 하시는 분들, 조형 예술 하시는 분들, 참다하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개발이 되어야 될 있고, 그리고 에로스가 개발을 시키면서 이 필리아가 이 정신격적인 것이 이제 이 삼투해지는 그런 차원을 깊이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로스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생활에서의 의미, 에로스의 우리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하고 그러던
애인하고 그러던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서든 간에 뭐 하든 간에 선생님하고 제자분하고의 관계든 뭐 하든 간에 우리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어떤 선생님 막 강의하시고 막 수업하시는데 저 선생님은 진짜 똑같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너무 재미있어요. 아, 막 그냥 활력이 돋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탄을 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그러면 1시간 강의하는 게 그냥 마치 한 3분 강의하는 거 후딱후딱 지나가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이 에로스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에로스가 강하니까 특히 이분들은 뭐냐면 이 에로스에 강하신 이 분들은 상대방을 갖다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자신이 이제 수업받는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막 빛을 느껴요. 그냥 그분 스스로 느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 수강자들에 대한 그런 수강자들의 그런 거 아름다움을 막 느끼고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상호 주거방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티브를 받아서 저쪽에서도 이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활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활기를 느끼는 거. 그 대화 나누면은 막 활기 나는 거 있죠. 활기 나고 막 신바람이 나오고 막 너무 재밌고 그냥 막 5시간씩 같이 있어도 그냥 한 5분 벌써 시간 됐니? 이러고 이제 가게 되는 측면들. 헤어지기가 아까운 그런 측면들이 뭐냐면 에로스가 많이 개발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 이분은 한 분은 어떤 분은 딱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정말 포스가 있어요. 딱 한마디 하면 그분이 A 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냐 에로스. 그래서 이 에로스를 우리가 이제 개발시키는 거 그것이 매우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매우 소중한 의미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로스 교육 자, 이 책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에로스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에로틱이죠, 에로틱. 우리가 보다는 이 에로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성애적인 거죠. 네, 성애적인. 그런데 이 에로스는 이 성애적인 것도 있지만 성애적 외에 그와 같은 어떤 자연적 자연에 대한 어떤 저것들 그런 활력 있는 삶의 환경에서 그런 것들도 창조하는 데에 활동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쫙쫙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